안녕하세요. 저는 한기대학교에 있는 김시천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천철학도서관의 유희경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방송에 나온 까닭 중천학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송이 오늘로 이제 개국이 됐습니다. 여기는 흥업에 있는 원주 소재, 흥업면 소재 그 중천철학도서관이라고 하는 철학특화 도서관인데요. 이 도서관에서 주로 이제 인문학 그리고 특히 이제 철학 중심의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 철학특화 도서관에서 이제는 그 요즘 원택트 시대 혹은 이제 뉴노멀이라고도 하는데 새로운 방송을 개국하면서 좀 도서관도 알리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알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단 아마도 이 방송을 아시는 분들은 원주 시민 같은 경우에는 꽤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이 중천, 철학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유래에서 그런 이름이 이 도서관의 공식적인 명칭이 됐는지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중천철학도서관은요, 이제 원주 출신인 동양철학자 김충렬 선생님이 타계를 하시고 이제 그 기념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우리나라의 유일한 거죠? 네, 유일한 철학도서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름을 만들 때도 그 김충렬 선생이 호가 중천이라는 호를 쓰고 계셔서 그 중천의 이름과 그리고 이제 철학을 특화했기 때문에 철학 도서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아마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더 그 많은 분들이 쉽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가 1968년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전후에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무렵에 고려대 철학과에 부임하신 철학 교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충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신 제자분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 분이 계시죠. 도을 김용욱 선생님이 바로 김충렬 선생님의 그 스승이시기도 한데 근데 그분이 문막 이 원조 쪽이 본래 고향이신지는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세요. 건등리 출신이세요. 문막 건등리. 그래서 이 도서관이 이제 그 학문적으로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많은 제자분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했지만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책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좀 이 실질적으로 많은 그 원전들을 다뤄가면서 더군다나 불교, 유교, 도가 쪽까지 아울렀던 그런 분이신데 충분히 기념할 만한 대단히 훌륭한 철학자분이시죠. 그동안 그래도 사업을 꽤 많이 해왔죠. 이제 2015년에 도서관이 개관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 도서관에서 목요 철학 강좌, 또 화요 시민 철학 강좌, 그리고 아주 다양한 이렇게 인문 강좌들을 진행을 하면서 전국에서는 이렇게 그 철학 강좌로서 아주 독보적인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목요 철학 강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고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고.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항상 놀라실 정도로 이 듣는 분들이 수준이 너무나 많이 높으셔서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게 2008년도에 중천 선생이 타계를 하셨는데 그해 바로 그 목요 철학 강좌를 원주 문화원에다 이제 개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분들이 이제 그 강좌를 꾸준히 이어와 갖고 이제 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13년 동안 이제 목요 철학 강좌가 매주 목요일 1년 내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개국하게 된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중천 학당으로 지었습니다. 그 강좌가 이루어지는 2층의 이름이 중천 학당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원주시라는 시 경계를 넘어서서 온라인상을 통해서 전국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요즘 한류 덕분에 한국 방송을 청취하는 외국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팟캐스트를 2014년도부터 하면서 놀랬던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실제로 방송을 청취하는 분들이 지역이 나오잖아요. 세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걸 절감을 했는데 저는 철학을 기념을 하면 뭐 중천 기념관 이런 거보다 시민들하고 그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고 거기 이제 이 철학도서관이 규모는 작지만 뭔가 좀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전 같으면 정말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단지 그냥 책을 보관하고 네. 또 빌려다가 보고 네. 이런 기능이었는데 네. 지금은 특히 이제 지방으로 내려올수록 어떤 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예. 또 이 직장이나 어떤 현실과는 다른 어떤 예. 삶 자체를 공유하고 예. 생각을 소통하고 또 문화가 함께 그 공유되는 네. 그런 어떤 문화적인 명소 네. 네, 그런 장소의 의미를 많이 갖게 되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정말 지역의 공공도서관이 지역 그 시민들한테 이 문화와 그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 공간으로 아주 그냥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역할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네. 예. 아무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지식의 저장소, 네. 전통적으로 라이브러리라는 그 도서관이 그런 기능인데 그 지식의 저장소에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 현대 사회와 같은 이 지식 기반 사회에서 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강점, 특히 그럼요. 이제 뭐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예. 이 민주적인 사회 관계 네. 이런 부분의 어떤 일상화, 네. 생활화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미국의 민주주의 쇠퇴가 도서관의 퇴보하고도 네, 상당히 예. 관련이 있지 않나 저는 네네. 개인적으로. 오늘 이제 방송 개국은 사실 다음 주부터 네. 독특한 프로그램을 시작하죠. 네네. 이 프로그램을 사실 이제 우리 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기획한 프로그램이지만 왜 이런 걸 기획했는지 먼저 이 기획의 취지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도 이제 뭔가 그 중천철학도서관이 앞으로 확 펼쳐나가고 싶은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딱 맞아 보니까 도서관 그냥 휴관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휴관을 했을 때는 뭐 이거 좀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8월 달에 다시 또 휴관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저희가 번쩍 들더라고요. 이제는 도서관이 공간의 도서관으로서 시민들이 찾아오는 그 기능만 갖고서는 앞으로 시대에 굉장한 위협이 되겠구나. 이제는 이 공간으로서의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도 시민들과의 접점을 찾고 자유롭게 만나고 또 뭔가 토론하고 이런 부분을 갖지 않는다면은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고 결국에는 좀 쇠퇴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만나고 좋은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을까. 네. 이제 이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좀 사람들하고 많이 친근하고 알려져 있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또 이게 유튜브 채널을 하다 보면은 그냥 일방적인 강좌보다는 이렇게 좀 대담 형식, 토크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는 게 그게 또 좀 친근하게 다가설 것 같아서 이제 형식도 좀 바꿔보았습니다. 네. 아마 이제 과거에 그 도서관에서 이런 사업, 강좌 같은 걸 운영을 할 때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오느냐. 많이 네. 와도 100명, 200명, 공간의 크기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네. 팟캐스트 지원 사업이 돼가지고 예.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팟캐스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예. 회당 못해도 2,000에서 5,000. 와. 그러니까 너무 대운동장에 멋진데요? 모아두고 강연하는 것과 같은 그렇죠. 그런 효과를 보기 때문에 예. 사실 이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연료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장비를 운영하고 네. 시스템을 관리하고 하는 부가적인 업무가 주어지긴 하지만 예. 원주 시민뿐만이 아니라 예.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네. 더 나아가서는 이 글로벌한 전 세계에서. 차원에서 한국어를 들을 줄 아는 모든 네. 분들을 위한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이 중천학당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의 개국은 예. 이제 이 도서관이 네. 지역성을 넘어서
그 전국화 혹은 세계화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철학의 한류를 K 철학 한류 이거 읽을 것 같은데요. 네. 갑자기 막 더 꿈이 부풀어지니까. K 철학이라고 하셨는데 예, 예. 우리나라에서 K 철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지금 2명 정도가 있어요. 쓰세요? 네. 바로 이 뉴노멀 시대에 네. 출연하실 출연자 선생님 한 분하고 그거는 예. 이제 서양 철학 하시는 분이고 제가 이제 또 네. K 철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 교수님과 함께 이 K 철학을 네. 여기서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이 어찌 보면은 이 방송국 자체가 개국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 혹은 조건이기도 하고 혹은 강제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 것을 요즘에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기획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전에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연은 네. 너무 많다. 일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짧은 경우에는 10분, 좀 긴 경우에는 20분 정도의 방송으로 주로 편집이 돼서 네. 되는 까닭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죠. 아무래도 특히 대형 화면이 아니라 스마트폰 상에 얼굴의 반쪽 크기만한 작은 손바닥 크기에서 본다는 거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방송이 짤막짤막하게 잘라지면서도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조화 그리고 강연과 대화와 그 소통 자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그 구성을 가지고 네. 5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네. 예. 네, 5분을 초청을 했는데 예.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철학 전문, 철학 특화된 도서관이긴 하지만 철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대학의 학과로서의 철학이 아니라 네. 모든 학문은 네. 깊이를 더해가면 결국 철학의 영역. 철학이죠. 네. 네. 미술 철학, 음악 철학 그렇죠. 다 철학이 되죠. 네, 다 철학이 되죠. 그래서 네. 이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일상 혹은 새로운 삶의 양식 아마도 가장 우리가 눈에 띄는 거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죠. 네. 그게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밀착되고 가까워질수록 정이 오가고 네. 친밀감에 더해지고 그렇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1m에서 거리를 2m를 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호 존중 네. 더 나아가서 생명을 지키는 태도 방역 이런 표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을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제까지의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네. 바뀌었다. 그렇죠. 이 코로나 이후에는 이 백신이 개발되고 예. 또 치료약이 나와서 수월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는 한 네. 또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경험 때문에 네. 뭐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이러한 일상의 방식이 되돌이킬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뉴노멀이지만 사실은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측면을 이제 5분의 학자, 그 의철학자이신 강신익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표현을 쓰는가에 따라서 네. 말이 바뀌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행동하게 만드는가라고 하는 차원의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이 이제 인지언어라고 하는데 이 뉴노멀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고 또 새로운 단어들이 출현하는지 그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책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 선생님이 이제 요즘 여기저기 강연을 많이 다니시는데 네. 또 저랑 또 친하거든요. 유명한 분을 캐스팅하셨네요. 유명한 분이지만 저랑 친하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 김재인 교수님 예.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은 이 지금도 여전히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네. 요양병원과 같은 어떤 사람들이 밀집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 그렇고 네. 또 하나가 대구에서도 그랬고요. 네. 서울에서도 그랬고 광화문에서도 그런 것처럼 종교라고 하는 그 그렇죠. 삶의 영역하고 또 긴밀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너무나 종교가 예전하고 또 다른 그 사람들에게 취급을 그렇죠. 받으셨죠. 과장님은 신앙 있으신가요? 종교? 저는 좀 운짱 교인이긴 한데요. 예. 운짱이네.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셔서 시골에 살다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교회에 모셔다 드리느냐고 교회
네. 자주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보면은 자꾸 이제 국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은퇴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가 네. 집과 그만큼 중요한 생활의 공간이고 그렇죠. 사교의 공간이고 예. 그런데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리를 두고 네. 교회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삶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장소가 사라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종교를 다시 둘러보는 시간도 가질 거고. 네, 심각한 고민이 될 네. 것 같아요. 특히 종교계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네.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사실 감염병과 인류가 함께 해온 역사가 인간의 생명의 역사만큼이나 길지만 네. 사실 이게 심각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발달이라고 하는 현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예. 밀집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예, 맞습니다. 2050년경이 되면은 전체 지구인 가운데 대략 한 90% 가까이가 도시에서 거주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감염병과 관련해 가지고 역사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네. 이런 주제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면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혼의 세계에서 네. 신체의 세계까지 그리고 자그마한 세균의 세계에서 글로벌한 차원의 이야기까지 네. 모든 거를 다섯 회 다 담. 시민들이 네. 좀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런 다양한 주제에서 많은 해답들을 좀 네. 가져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근데 생각이 다행스러운 드네요. 거는 네. 그런 학술적인 이야기를 학자들끼리 펼쳐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이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전문가를 모신 까닭은 그게 한 개인으로 그리고 사회인으로 이 시민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네. 어떻게 삶을 영위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각적. K-방역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세계적인 공식어 표준화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달리 말하면 K-방역은 그 질병관리본부, 그래서 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했죠. 이 전문가 집단과 그리고 정부, 더 나아가서 한국 시민 전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잘 성찰하고 모범을 보여주는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감염병과 관련된 전 인류의 방역 대책의 방향을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그 의미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살피는 시간이 바로 따라서 이건 우리 자신의 성찰이기도 하고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하나의 진앙, 네. 방향타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아, 네. 기대가 크시죠? 저 기대가 너무 네, 큽니다. 기획자로서. 자, 이제 도서관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중천학당이라고 하는 방송 채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의 첫 출발로 네.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인문 토크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이 중천학당을 들으실 수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정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제 국민 가수이신 그 나훈아 씨가 테스 형을 부르면서 많이 위로를 해주셨죠. 근데 이제 저희 중천 학당에서 이 시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거에 힘겨운 부분들을 이 고품격의 좋은 강좌들을 들으면서 하나씩 좀 위로도 받고 또 어떤 해답도 찾아보시고 이런 강좌가 돼서 중천학당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희는 테스형만 소환하는 게 아니라 공자형도 소환하고 율곡형도 소환하고 이러면서 다양하게 좀 중천학당을 꾸며볼까 합니다. 많은 구독에 참여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서 이 중천학당을 같이 잘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 보통 이제 특히 철학 고전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고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래된 미래. 오래되었지만 사실 가보지 않은 미래 얘기를 개척하기 위한 일종의 지침서, 안내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전이고 철학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 원주에 있는 중천 철학도서관, 네. 철학이 들어가 있는데 네. 중천 철학도서관의 사명, 역할, 그것도 이제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 개국함으로써 이 방송이 지속적이고 네. 또 의미 있는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개국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